책장은 가득하고 휴대전화에는 좋은 강의가 쌓여 있는데 막상 하루를 돌아보면 달라진 것이 없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들을 때는 고개를 끄덕였고 메모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족에게는 여전히 같은 말투를 쓰고 해야 할 일은 또 미루고 마음이 급해지면 예전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한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변하기 어려운가? 하지만 오랫동안 굳어진 생활은 큰 결심 한 번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늦었다는 뜻도 아닙니다. 문제는 의지보다 방법에 있을 수 있습니다. 배움을 머릿속에 넣는 일과 삶에서 시험하는 일은 다릅니다. 오늘부터는 많이 아는 사람이 되려 하지 말고 한 가지를 실제로 다르게 해본 사람이 되어 보십시오. 배운 문장 하나를 고르고 그 문장이 오늘 내 행동 어디에서 드러날지 정하는 것, 거기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주 작은 차이라도 직접 해본 경험은 읽고 잊은 10문장보다 오래 남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해했다는 느낌을 변화로 착각합니다. 좋은 말을 들으면 마음이 밝아지고 복잡했던 생각이 정리됩니다. 그 순간에는 이미 달라진 듯 합니다. 하지만 감동은 출발점이지 완성이 아닙니다. 공자의 가르침을 전하는 논어에는 배운 것을 때에 맞게 익히는 태도가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붙잡을 핵심은 단순합니다. 배움은 반복해서 확인할 때 비로소 자기 것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공자가 현대의 습관 이론을 말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록된 원칙을 오늘의 생활에 맞게 해석한 것입니다. 좋은 강의를 들은 뒤 무엇이 인상 깊었는지만 적지 마십시오. 그 가르침 때문에 오늘 무엇을 멈추고 무엇을 시작할지 한 줄로 적어 보십시오. 예를 들어 화를 줄여야지 대신 대답하기 전에 물 한 모금을 마시겠다고 정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행동의 문턱을 넘을 때 배움은 비로소 삶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다시 해본 날 우리는 처음보다 조금 더 자신을 믿게 됩니다. 배운 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목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위해 운동해야지, 가족에게 잘해야지, 돈을 아껴야지, 화를 줄여야지. 말은 옳지만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너무 넓습니다. 삶은 넓은 다짐보다 작은 장면에서 바뀝니다. 운동은 저녁 식사 뒤 10분 걷기로, 가족에게 잘하는 일은 상대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듣기로, 절약은 오늘 충동구매 하나를 미루기로 줄여야 합니다. 공자의 기록된 원칙은 배움과 익힘을 함께 봅니다. 현대적으로 적용한다면 익힘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되풀이할 수 있는 작은 행동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 가운데 단 하나만 고르십시오. 그리고 누가 보아도 알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바꾸십시오. 더 잘하겠다가 아니라 오늘 저녁 먼저 안부를 묻겠다처럼 말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는 마음도 내려놓으십시오. 어, 작은 행동은 하찮은 것이 아니라 다시 할 수 있게 만든 행동입니다. 작아야 반복할 수 있고 반복해야 내 것이 됩니다. 실천을 시작하려면 먼저 자신의 하루를 정직하게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잘못한 결과만 기억하고 그 일이 시작된 순간은 놓치기 쉽습니다. 화를 냈다면 화낸 사실만 자책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피곤했는지, 무시당했다고 느꼈는지, 서두르고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논어에는 남을 위한 일, 벗과의 관계, 배운 것의 실천을 스스로 점검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그 문장을 오늘의 생활에 옮기면 자신을 몰아붙이기보다 행동이 나온 조건을 차분히 살피는 일이 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세 가지만 적어 보십시오. 무엇을 하려 했는가? 실제로 무엇을 했는가? 그 차이가 생긴 순간은 언제였는가? 잘한 일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을 과장하지도 지나치게 깎아내리지도 않습니다. 이 기록은 반성문이 아닙니다. 다음 행동을 바꾸기 위한 지도입니다. 자신을 정확히 보는 사람은 같은 실수를 운명처럼 여기지 않고 고칠 수 있는 장면으로 바라봅니다. 성찰은 자책보다 정확함에 가깝습니다. 배움이 오래가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는 기억에만 맡기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바쁜 날일수록 익숙한 행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좋은 뜻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행동이 일어날 자리와 시간을 미리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 약을 먹은 뒤 감사한 일을 한 줄 쓰고 점심을 마친 뒤 5분 걷고 가족에게 전화할 일이 있다면 저녁 뉴스 전에 전화를 거는 식입니다. 이것은 논어에 나온 생활표가 아니라 배움을 반복과 실천으로 완성한다는 원칙을 현대적으로 적용한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새 행동을 기존 습관 뒤에 붙이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겠다는 약속은 쉽게 밀리지만 이 일을 한 뒤에 저 일을 한다는 약속은 실행될 자리가 생깁니다. 눈에 보이는 표시도 도움이 됩니다. 전화기 옆 메모 한 장, 현관의 운동화, 식탁 위 작은 수첩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한 가지 행동을 정하고 언제 어디서 할지 문장으로 써보십시오. 배움에는 마음뿐 아니라 자리가 필요합니다. 실천하다 보면 반드시 빠뜨리는 날이 생깁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나는 안 돼. 또 실패했어. 그러나 한 번 놓친 일을 전체 실패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성숙은 실수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알아차리고 고치는 과정이라는 관점이 공자의 수양 원칙과 잘 맞습니다. 논어에는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보면 본받고 좋지 않은 점을 보면 자신을 살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를 오늘에 적용하면 실패한 날에도 배울 자료가 남는다는 뜻입니다. 왜 놓쳤는지 살피고 다음 행동을 조금 더 쉽게 바꾸면 됩니다. 30분 걷기가 어려웠다면 10분으로 줄이고 긴 대화가 부담스러웠다면 안부 문자 한 줄부터 시작하십시오. 남과 비교해서 속도를 재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 생활의 체력과 형편에 맞아야 오래갑니다. 오늘의 실천 규칙은 간단합니다. 2번 연속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속도가 빠를수록 배움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실패 뒤의 다음 행동이 진짜 습관. 우리는 모르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워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자녀가 쓰는 새로운 기술을 모르거나 은행 업무가 낯설거나 직장에서 후배의 설명을 들어야 할 때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괜히 아는 척하거나 필요 없는 일이라고 밀어내기도 합니다. 논어에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태도가 삶의 기준으로 제시됩니다. 이 원칙은 체면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정확한 출발점을 찾으라는 뜻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것을 숨기면 배움이 막히고 인정하면 질문이 생깁니다. 질문할 때는 전부 맡기지 말고 내가 아는 범위도 함께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상대도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모르는 일 하나를 골라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제가 여기까지는 알지만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그 한마디는 작아 보이지만 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실수를 줄이며 새로운 배움의 문을 엽니다. 모름을 인정하는 용기가 배움의 체면을 세웁니다.
배운 것을 가장 먼저 시험하기 좋은 곳은 멀리 있는 세상이 아니라 가까운 관계입니다. 우리는 밖에서는 예의를 지키면서도 가족에게는 급한 말, 단정적인 말, 오래된 판단을 쉽게 꺼냅니다. 너는 늘 그래라는 말 한마디가 대화를 닫기도 합니다. 공자의 관계 원칙 가운데 하나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행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오늘의 평등한 가족 관계에 적용한다면 상대를 내 뜻대로 움직이는 대신 내가 받고 싶은 방식으로 먼저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조건 참고 양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 부당한 일에는 분명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다만 일상의 갈등에서는 말하기 전에 한번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들으려는가, 이기려는가? 상대가 바로 마음을 열지 않아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오래된 관계일수록 한 번의 좋은 말보다 반복되는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가족 한 사람과 이야기할 때 충고를 서두르지 말고 질문 하나를 먼저 건네보십시오. 배움은 말투에서 가장 빨리 드러나고 신뢰는 그 말투가 이어질 때 자랍니다. 사람과 뜻이 다를 때 배움은 더 어려운 시험을 만납니다. 옳은 말을 배웠다고 확신할수록 상대를 설득해야 한다는 마음이 커집니다. 하지만 관계를 무너뜨리며 얻은 승리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논어에는 군자가 조화를 이루되 무조건 같아지지는 않는다는 원칙이 나옵니다. 오, 오. 이를 오늘의 갈등에 적용하면 생각이 달라도 상대의 존엄을 지키고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은 분명히 말하는 태도입니다. 조화는 침묵이나 복종이 아닙니다. 반대로 다름은 모욕의 허가도 아닙니다. 어, 다음에 의견이 부딪히면 바로 반박하기 전에 상대의 말을 한 문장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당신은 이 부분을 걱정하는군요. 제가 이해한 게 맞습니까? 이해는 동의가 아닙니다. 그러나 정확히 이해한 뒤 말하면 내 주장도 더 분명해집니다. 목소리가 높아졌다면 잠시 멈추고 대화를 이어갈 시간을 다시 정해도 됩니다. 배운 품격은 평온할 때보다 이견이 생긴 순간에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여기까지 들으며 여러 방법을 메모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많이 적는 것으로 끝나면 처음과 같아집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중간 점검입니다. 오늘 이야기 가운데 실제로 해볼 행동 하나만 남겨보십시오. 저녁에 하루를 세 줄로 돌아보기, 모르는 것을 솔직히 질문하기, 가족의 말을 끊지 않기, 놓친 습관을 다음날 바로 다시 시작하기, 어느 것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택한 행동을 오늘 한번 실행하고 내일 같은 자리에서 다시 해보는 것입니다. 공자의 기록에서 배움은 지식을 자랑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을 다듬는 과정으로 읽힙니다. 현대의 우리는 그 원칙을 각자의 생활 조건에 맞게 작게 실험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바로 보이지 않아도 행동을 기록하면 변화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면부터는 이 작은 실천이 돈, 은퇴 뒤의 역할, 외로움과 신뢰 같은 더 무거운 문제에서 어떻게 기준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한 가지를 삶에 놓아 보십시오. 앞에서 고른 한 가지 행동은 돈을 쓸 때도 시험대에 오릅니다. 필요한 물건을 사는 일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다만 값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의 수고를 가볍게 여기지는 않았는지, 가족과 상의한 약속을 내 편애 때문에 바꾸지는 않았는지, 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신뢰를 잃지는 않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논어에는 군자는 의로움을 알고 소인은 이익만을 안다는 대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는 이를 돈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익 앞에서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질문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큰 투자나 복잡한 계약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일상의 작은 소비는 스스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결제하기 전 잠시 멈추고 이 선택이 내 형편과 약속, 상대의 권리를 함께 존중하는지 한번 묻는 것입니다. 그 짧은 질문을 기록해두면 다음 선택도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배움은 지갑을 열기 전에 짧은 멈춤에서도 행동이 됩니다. 돈 앞에서 기준을 세웠다면 이제 더 자주 만나는 시험은 작은 약속입니다. 늦을 것 같으면 미리 연락하기, 빌린 물건을 제때 돌려주기, 하겠다고 한 일을 잊지 않기. 이런 일은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 신뢰는 바로 여기서 자랍니다. 노노에는 믿음이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설 수 있겠는가를 묻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를 오늘의 생활에 옮기면 좋은 말보다 예측 가능한 행동이 중요하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변명부터 늘어놓으면 관계는 더 지칩니다. 먼저 사실을 인정하고 미안함을 전하고 다시 가능한 시간을 분명히 말해 보십시오. 그리고 같은 실수가 반복되면 의지보다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달력에 적고 알림을 두고 감당할 수 없는 약속은 처음부터 줄이는 것입니다. 오늘 약속 하나를 골라 끝까지 지켜보십시오. 신뢰는 한 번의 큰 희생보다 작고 분명한 행동이 여러 번 맞아떨어질 때 만들어집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직함이 사라진 뒤에도 역할을 잃지 않습니다.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일을 그만둔 분들은 명함이 없어지면 자신까지 작아진 듯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쓸모를 직책 하나로만 정하면 삶의 많은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공자의 기록에서 배움과 모범은 특정한 자리에 있는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의 조건에 맞게 해석하면 경험을 나누고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고 먼저 질서를 지키는 일도 새로운 역할이 될 수 있습니다. 손주에게 숙제를 가르치는 일보다 모른다고 함께 찾아보는 태도가 더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동네 모임에서는 모든 일을 맡기보다 한 달에 한 번 준비를 돕는 작은 책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경제와 복지의 어려움을 개인 수양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내게 남은 시간과 경험을 어디에 보탤지 선택하는 일은 가능합니다. 직함이 줄어도 배움과 돌봄은 새로운 이름의 역할을 만들어줍니다. 새로운 역할을 만들려면 낯선 것을 배우는 일이 따라옵니다. 휴대전화 기능 하나, 병원 예약 앱, 무인 주문기, 온라인 서류처럼 예전에는 없던 일이 자꾸 생깁니다. 이때 나이를 이유로 미리 포기하면 불편보다 위축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논어에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태도가 삶의 기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대적으로 적용하면 모르는 것을 숨기지 않고 한 단계씩 묻는 것이 배움의 시작입니다. 한 번에 전부 익히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화면을 켜는 순서만, 내일은 예약 날짜를 찾는 법만 연습해도 됩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3번 반복하면 기억이 조금씩 몸으로 옮겨갑니다. 그래도 어렵다면 가족이나 직원에게 천천히 다시 보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속도가 느린 것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몸과 눈의 조건도 존중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빠르게 따라가는 일이 아니라 내 생활에 필요한 한 가지를 스스로 해낼 수 있을 때까지 작은 반복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배움의 속도를 존중하다 보면 관계도 서두르지 않게 됩니다. 외로울 때 우리는 마음이 꼭 맞는 친구를 한 번에 만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좋은 관계는 대개 큰 고백보다 작은 반복에서 시작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먼저 인사하기, 산책길에 자주 마주치는 사람의 안부를 묻기, 모임이 끝난 뒤 수고했다는 말을 건네기. 이런 행동은 당장 깊은 우정을 만들지는 않지만
관계가 들어올 문을 엽니다. 공자의 기록에서 예는 사람을 억누르는 형식만이 아니라 관계를 드러내는 일상의 질서로 읽힐 수 있습니다. 오늘의 평등한 관계에서는 상대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도 예에 포함됩니다. 답이 짧거나 거리를 두는 사람에게 친밀함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대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꾸준히 예의를 보이면 됩니다. 외로움이 심하거나 우울감이 오래 이어질 때는 관계 노력만으로 견디지 말고 전문적인 도움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음, 작은 인사는 치료를 대신하지 않지만 혼자 다친 하루의 바깥으로 향하는 한 걸음은 될 수 있습니다. 관계의 문을 여는 데에는 말도 필요하지만 더 오래 남는 것은 평소의 태도입니다. 가족에게 정리를 하라고 말하면서 내 물건은 늘 흩어져 있다면 말의 힘은 약해집니다. 모임에서 시간을 지키라고 강조하면서 내가 자주 늦는다면 사람들은 지시보다 행동을 기억합니다. 논어에는 덕으로 이끄는 지도자와 몸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일이 따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를 가정과 작은 공동체에 적용할 때는 권위를 세우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요구하는 기준을 먼저 살아보라는 질문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매일 식사 뒤 자기 그릇을 치우고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끊지 않는 것. 이런 행동은 소리 없이 기준을 보여줍니다. 물론 부당한 일을 혼자 참고 모범으로 해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폭력과 착취에는 분명한 경계와 도움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평범한 생활의 많은 갈등은 내가 먼저 한 행동이 말보다 설득력 있게 번질 때 조금씩 풀리기도 합니다. 모범을 말하다 보면 검소함도 떠오릅니다. 그러나 검소함과 부족함은 같지 않습니다. 필요한 치료를 미루거나 기본적인 생활비까지 아끼며 자신을 괴롭히는 것은 미덕으로 포장할 일이 아닙니다. 논어에는 소박한 음식과 생활 속에서도 의롭지 않은 부귀보다 배움의 즐거움을 택하는 태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삶에 적용하면 가난을 아름답게 만들자는 뜻이 아니라 비교 때문에 불필요한 소비를 늘리지 말자는 질문에 가깝습니다. 남들이 바꿨다는 이유로 멀쩡한 물건을 바꾸는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장바구니를 채우는지, 할인 문구에 밀려 필요하지 않은 것을 사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줄인 돈의 일부를 건강, 배움, 사람을 만나는 일처럼 삶을 넓히는 데 쓸 수 있습니다. 검소함은 무조건 덜 쓰는 기술이 아니라 무엇에 충분히 쓰고 무엇을 줄일지 분별하는 태도입니다. 부족함을 참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풍요를 다시 정하는 일입니다. 생활을 조금씩 바꾸었다면 한 달에 한 번은 멈춰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의 기록은 세밀하지만 너무 가까이 보면 방향을 놓칠 수 있습니다. 달력의 마지막 날이나 월급이 들어오는 날처럼 기억하기 쉬운 때를 정해 세 가지를 적어 보십시오. 계속할 것, 줄일 것, 새로 배울 것. 계속할 것은 이미 생활에 자리 잡은 작은 행동입니다. 줄일 것은 힘만 들고 효과가 없거나 내 형편에 맞지 않는 방식입니다. 새로 배울 것은 다음 달에 시험할 한 가지입니다. 이 점검은 자신을 심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어, 논어에 기록된 성찰의 태도는 남을 탓하기 전에 자신의 행동과 관계를 살피는 데 있습니다. 현대적으로는 실패 횟수보다 조건을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언제 잘 되었고 언제 무너졌으며 무엇이 방해했는지 적어 보십시오. 기록이 비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 사실 자체가 다음 달의 방법을 알려줍니다. 오,
배움은 완벽한 계획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보고 방법을 고치는 과정입니다. 이제 마지막 실험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7일 동안 한 가지 행동만 같은 조건에서 반복해 보십시오. 아침 식사 뒤 약을 확인하기, 저녁 8시에 가족의 말을 10분 동안 듣기, 잠들기 전 오늘 배운 것을 한 줄 적기처럼 시간과 장소가 분명해야 합니다. 7일 동안은 결과를 크게 평가하지 마십시오. 잘했는지 못했는지보다 실제로 했는지, 무엇이 쉬웠는지, 무엇이 막았는지를 관찰합니다. 하루를 놓쳤다면 다음날 다시 이어가면 됩니다. 벌을 주거나 처음부터 다시 셀 필요도 없습니다. 이 방법은 공자가 현대의 습관 설계법을 직접 가르쳤다는 뜻이 아닙니다. 배우고 익히며 자신을 살핀다는 기록된 원칙을 오늘의 생활에 맞게 편집한 실천입니다. 종이 한 장에 7칸을 그리고 실행한 날에는 동그라미, 놓친 날에는 짧은 이유를 적어 보십시오. 일주일 뒤에는 의지의 강함보다 내 삶에 맞는 조건이 무엇인지 더 분명히 보일 것입니다. 7일의 실험이 끝나면 기억에 남은 문장보다 달라진 행동을 먼저 찾아보십시오. 말을 끊는 횟수가 줄었는지, 약속 전에 연락하게 되었는지, 모르는 것을 숨기지 않고 물었는지, 필요 없는 소비 앞에서 한번 멈췄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변화가 작아도 괜찮습니다. 작다는 이유로 없는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면 배움이 헛되었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행동이 너무 컸는지, 시간과 장소가 분명하지 않았는지, 도움이나 휴식이 필요했는지 다시 살피면 됩니다. 오, 오. 공자의 기록에서 수양은 완성된 사람이 되는 일이 아니라 배우고 살피고 고치는 과정으로 읽힙니다. 오늘의 우리는 그 원칙을 각자의 몸과 형편, 평등한 관계 속에서 다시 시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이번 주에 내가 기억할 말은 무엇입니까가 아니라 내 삶에서 실제로 달라지게 할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 행동을 오늘 언제, 어디에서 시작할지 정해 보십시오.